아, 네, 아버지와의 술 한잔으로 보는 나만의 기억과 정신선서를 발표할 0012학번 현정원입니다. 저는 우선 밈과 기억과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 이제 지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유전자를 제가 받았는데, 유전자도 받기도 했지만 밈 또한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아빠한테 맨날 요즘에 술을 같이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요즘에 기억과 정신, 영화 속 기억과 정신 수업이 되게 내용이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그리고 어떤 거에 정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비슷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어느 한 분야에 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밈은 유전자와 연관된 개념이었고 문화가 전파되는 최소 단위, 그리고 뇌에서 뇌로 옮겨 다니는 약간 바이러스 같은 그런 유전자, 이렇게 위키피디아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잠깐 수업 시간에 봤던 영상에서처럼 이 밈이라는 게 되게 좋은 의도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좋은 정신이 유전이 되는 거지만 그 사이비 종교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뇌를 당할 경우에는 되게 안 좋은 그런 사상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밈을 전달을 할 때도 되게 좋은 밈을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술을 한잔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키워드들을 한번 쭉 나열해 봤는데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지덕체는 저희 가훈이에요. 그래서 몸과 덕과 지성과 그런 거를 다 고루고루 갖추자 하는 게 저희 가훈이고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저희 아버지가 클래식이랑 미술품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술품 얘기를 하면서 미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미술이라는 게 되게 종합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안에 그 당시 때 문화가 들어가 있고 그 작가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간 홍과 노력 같은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너는 뭘 하고 싶냐, 그런 걸 얘기를 했었고, 저희 집은 이제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뭐 신은 존재하는가, 뭐 신이 왜 필요한가, 사후세계는 있는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제 젊음, 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까 밈처럼 되게 이게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엔트러프너십, 기업가 정신과도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이것도 아까 그 키워드들이 다 저희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그 밈이 저는 저희 아빠한테서 받은 밈도 있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 정통한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 그런 밈이 왜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디벨롭하고 발전시키면서 접했던 그런 책이나 문헌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한테서 얻은 그런 에너지나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밈이랑 저희 아버지가 생각했던 밈이랑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에서 가르치셨던 그런 밈이랑
비슷해서 제가 그걸 비슷하게 느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컴공과다 보니까 공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니면 힘들 때마다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아빠 요즘 나 힘들어 이러면서 주로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내 삶이 그닥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인 것 같아?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행복은 뭔데? 나는 누군가한테 내가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줄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도움을 주려면은 너가 뭐라도 돼야지. 네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너부터 서야지 누군가를 도와주지. 너도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남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항상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하는 거 힘들어도 하라 그런 소리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되게 지금 요즘에 페이스북에도 제가 매번 쓰는 글인데 항상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도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그냥 아버지의 딸이라서 아니면 내가 친구라서 이렇게 도움받는 일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갚으려면 나부터가 되게 좋은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덕체는 저희 가훈이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아빠랑 얘기를 시작해본 게 중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마냥 죽음이란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 나한테는 뭐가 남는 것인가? 이렇게 그냥 힘든 상황을 계속 겪을 바에는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약간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힘듦을 견디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밈도 그렇고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은 이 하루하루 이제 오늘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되게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세요. 정형외과 의사신데 수술을 할 때 자기는 이게 되게 징그러울 수는 있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예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거 조금 징그러운데? 그래서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를 할 때마다 정성을 들여서 이게 마치 예술품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술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할 때 예술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술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잠깐 저의 힘들었던 인생 마일스톤 짧지만 약간 제 나름대로의 굵직굵직했던 마일스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런 정신을 갖게 되어온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이유학교라고 제가 처음에 그 학교 생활을 좀 적응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난 공부가 하기 싫어. 나는 우리나라 그 교육 과정이 너무 싫어. 이래갖고 저희 부모님이 이유학교라는 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되게 입시 절차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여차 해서 2차, 3차까지 갔는데 3차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붙을 줄 알았거든요. 이 학교에는 내가 너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게 돼서 이제 그때 쓴맛을 한번 보았고, 그 여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자존감이 사실 되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되게 자신감 없는 아이였고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외고 준비를 이제 중학교 때 또 하게 되었어요. 시험 성적도 실제로 되게 잘 나오고 이렇게 그 페르마라는 수학학원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한 번씩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전국 2등까지 한 번 했었는데, 근데 성담외고를 한번 어플라이를 했었는데 두 번을 봤어요. 수시 전형이랑 정시 전형을 했는데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제가 우황청심을 먹고 너무 긴장이 됐는데 그걸 먹고 더 긴장을 해서 이렇게 막 몸도 못 가누고 막 하여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평상시엔 잘하는데 꼭 그런 중요한 순간에만 마다 이렇게 무너질까. 또 계속 자신감 없게 또 고등학교 생활을 또 계속 지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수능을 봤죠. 아니 웬걸 또 똑같은 짓을 또 한 거예요. 이제 6월, 9월은 또 잘 보면서 꼭 시험 당일에 가서 또 떨고 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죠. 재수를 하게 되고 재수 때부터 약간 좀 제 자존감이 조금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재수 생활 너무 재밌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바닥을 쳤죠. 삼수를 하게 됐어요. 삼수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 시험표에 9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OMR 카드에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시험 성적이 또 그때도 오히려 처음 수능 봤을 때보다 더 안 좋게 나왔었는데 이건 신의 계신가 보다 하고서 다시 삼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가 진짜 제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진짜 오열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더 떨어질 때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엄청 힘들게 삼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엔 좀 죽어라 해보자 하고서 열심히 해서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 오게 됐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학을 들어오고 대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그때 지금 앞에 있었던 그런 실패의 과정이 저를 좀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는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과 공부가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또 아는 분이랑 같이 뭘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대학 실패하고 그런 건 어떻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큰 문제는 아닌데 그때 당시엔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한번 극복해보고 나니까 나중에 뒤에 생기는 큰일들도 나 그때 한번 극복해봤는데 왜 또 극복 못하겠어? 약간 그냥 한번 내려왔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삼수 때까지 그거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잘 안 되는데 한 이쪽 부분부터는 약간 저의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런 거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짧지만 몇 가지 굵었던 그런 것들이 빌리 엘리어트와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빌리는 원래 탄광촌에서 이제 사는 소년이고 되게 엄청 남성적인 집안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권투를 하는 친구였고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빌리 엘리어트가 여기 발레 선생님
누구 윌킨슨이라는 발레 선생님이 옆에서 도장 옆에서 자리가 이제 없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분을 만나면서 발레를 배운 계기로 이제 발레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인생에서는 되게 중요했던 순간인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원래 하던 일상이랑 잘 맞지도 않는 복싱을 하던 그런 아이가 자기의 꿈을 찾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되게 집안 환경도 어렵고 그러면서 현실이 자꾸 이렇게 끌어당겼었어요. 그 발레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고 집안 환경도 안 좋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거를 빌리가 극복을 했죠. 열정과 꿈과 노력으로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저랑도 좀 닮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기업을 일으키는 과정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 과정을 봐도 그때 빌리 엘리어트를 연기했던 그 친구도 어려웠던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과도 일맥상통이 되는 게 결코 힘들었던 순간, 좌절했던 순간, 실패했던 순간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경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발판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리 엘리어트의 그 장면을 보면 처음 오프닝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빌리 엘리어트가 이렇게 뛰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냥 침대 위에서 이렇게 바운스 하면서 이렇게 노는 장면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빌리 엘리어트가 성공한 이제 발레 무용수로서 이제 그 무용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장면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가 이제 마침내 꿈을 이룬 그는 이제 더 이상 하강하지 않는다. 약간 좀 이런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 이후에도 빌리 엘리어트는 이렇게 바운스를 계속 하겠지만 한 번 떠본 사람은 약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제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수능 공부를 3번씩이나 하다 보니까 이런 시들이 사실 뇌리에 지금 박혀 있어요. 그때 배웠던 거랑 그때 모든 시의 주제가 사실 순정, 고통, 뭐 내지는 뭐 이상향, 약간 이상향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약간 그런 주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해설해 주셨던 시 중에서 깃발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깃발도 보면은 이렇게 깃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상향을 향해서 이제 날아가고 싶은 그런 천조가리가 날아가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현실이고 그걸 향해서 가고 싶은 몸짓이 약간 펄럭이는 약간 그런 거를 형상화했다고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유명한 시인도 그렇고 사람이 다 똑같구나 약간 이런 거를 느끼기도 했고 이런 과정 또한 스타트업이나 기업이랑 많이 닮아있다라고 느끼게 돼서 잠깐 짧은 시랑 그거에 대한 해설을 잠깐 넣었어요. 그래서 좀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면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은 깃발로 상징되어 있고 이상세계로 갈 수 없는 한계상은 표대에 깃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현실에 묶여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존재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엘리엇도 펄럭이는 것이 이제 뛰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엘리엇을 발레 무용수로 성공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현실과 억압을 뚫고 결국 빌리 엘리엇은 날아간 거죠. 촛대에 벗어나서.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현실에 묶여는 있지만 그래도 이 깃발이 이렇게 내려와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펄럭이면서 위로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표대의 길이를 나는 좀 높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랑 제가 앞에 얘기했던 저희 스토리와 약간 맞닿아 있는 기업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 OEC 대표 장영환 대표님의 OEC라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저게 거꾸로 하면 CEO이고 저게 세우면 저게 사람 모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업가 정신을 길러주는 학교를 아이템으로 하는 스타트업이고 왜 하필 이 아이템 정신학교를 택했는지에 대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자기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남들이 맞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남편도 되게 엄청 성공한 사람인데 아직도 되게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들도 많이 겪는데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어서 이 기업가 정신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중시한 게 있느냐,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변화를 만들어내자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변화를 만들어내자라고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의 과정과 성과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삽질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이분도 기업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빌리 엘리어트랑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 공동 창업자들도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혼자 하시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혁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지만 수익이 없으면 동력이 약하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아버지와의 대화에서처럼 도움을 주려고 해도 자기 자신이 힘이 없으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약간 좀 지금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약간 이런 동력을 얻기 위해서 아마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좋게 저는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기업이니까요.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